빨간 물이 들어와서 되나? 이제 다시 시작이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불빛이 들어온 거 보니까 아, 그랬어요? 이제 야,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 아까 눌렀는데 안 나왔구나. 그럼 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그대로 설명하죠 뭐. 자, 오늘 수업은 부수자 가운데요. 우리 교재에는 275번째 학습 목표로 되어 있는 걸을 벌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걸을 빨자의 걸을의 기본형은 걷다고요. 신체에서 걷는 것과 관련된 부위가 발이라고 했죠. 발이요. 근데 한자를 많이 외우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발 그러면은 발과 관련된 글자예요. 발 그러면은 발모에서 나온 글자가 거칠지자죠. 거치다 이 뜻으로 쓰이겠지만 원래는 발의 뜻이라고 있어요. 발이 멈춰서 동작과 관련해서 거칠지자가 된 건데요. 이게 거치다 이 뜻으로 쓰이가 발을 나타내는 글자는 발접변 하나 더 붙여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발지자. 이제 익히 쓰이는 글자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게 발과 관련된 글자인데 이 글자에 그 문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이 사람의 발이라면요. 발이라면은 문자가 되기 위해서 선이나 성으로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빨갛게 표현되는 부분을 빼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 부분이 표현이 안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 표현이 안 됐죠. 여기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우리가 요 발을 지금 표현했는데 발도장을 찍어 보면요. 뭐 아이들 시상이 태어날 때 발도장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물론 이렇게 발도장이 찍혀지는 사람도 있긴 하죠. 이렇게 찍혀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지가 않아요. 평평족이라고 해가지고요. 평평족이요. 평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서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오랫동안 걷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이 온몸이 체중을 발바닥이 다 떠안게 되면서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렇죠. 이 아치형으로 돼 있고 이거 입체적으로 보면 아치 외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몸 상체의 체중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탄력 역할을 해주죠. 활처럼 피웠다고 해서 족궁이라고 해요. 족궁.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족궁 부분이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족궁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표현이 안 되고 문자로 표현할 때요. 그 부분을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표현됐다 이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발을 나타내는 거죠. 이 팔. 그러면은 족궁 이 부위 족궁 부위라면 이게 어떤 쪽 발이겠어요? 왼쪽 발이겠어요? 오른쪽 발이겠어요? 왼쪽. 왼쪽 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왼쪽 발. 왼쪽 발. 왼쪽 발 조금 전에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왼쪽 발 이렇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웃으시는데 그 웃자고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모처럼 족발을 사들고 들어갔더니 안식구가 왼쪽 발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어떻게 하냐고. 왼쪽 발이야 할 때 쓰니까 왼쪽 발이. 족발은 왼쪽 발 오른쪽 발 구분할 수가 없죠. 사람은 왼쪽 발 오른쪽 발 구분이 되지만 이렇게. 그러면 왼쪽 발이 이거라면요 오른쪽 발이요
오른쪽 발은 이게 왼쪽 발이라면은 오른쪽 발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지. 반대로요. 요 핵이 요 핵이고요. 요 핵이 요 핵이고 요 핵이 요 핵이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을 갖다가 표현을 했는데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위를 향해서 또는 앞을 향해서 놓여진 모양인데 옛날에는 있죠. 이 전후좌우 구분이 없이 쓰였어요. 소전에 와서 진시황이 문자통일 이사의 건너를 받아가지고요. 문자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든요. 왼쪽 발로 표현이 되든 오른쪽 발로 표현이 되든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은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요 발을 이쪽으로 가고요. 요 발을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상형성을 잃은 거예요. 사람들이 한자라는 문자가 상형 문자 아니에요? 상형에서 출발이 되는데요. 어떤 형태를 그대로 본뜨는 거죠. 본뜨는데 그대로 오면서요. 그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상형 문자의 상형성을 잃어버리고 두 가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욕구가 반영이 돼요. 쓰기 좋게, 보기 좋게, 쓰기 편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욕구가 반영이 돼. 요렇게 쓰기보다는요. 요렇게 쓰기보다는 요렇게 쓰는 것이 더 보기 좋았던 거예요. 이게 획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게 나가는 이게 안으로 모아지면 서로 부딪히니까. 요 형태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은 상형성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써야겠지만은 호되면서 보기 좋게 쓰기 좋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반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서요. 이렇게 쓰는데 요 형태가요. 요 형태가 소전이 와서요. 소전이 와서 뭐 이런 형태로 뭐 내냐 같은 형태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요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가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이렇게. 요것은 이렇게. 그러다가 소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서에서요. 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요 부위요. 요 부위를 그냥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그리고 해서에서 어떻게 돼요? 해서에서는 요렇게 된 핵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짧은 핵을 갖다 요 짧은 핵을 신경을 안 쓰고 요 핵만 이렇게 나타냈어. 요것도 이렇게 된 핵을 이렇게 오고 요 핵만 이렇게 나타냈어. 이렇게. 여기서 다시 정리시켜가지고 요 핵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요것을 이렇게 쓰고 요것은 이렇게요. 여기 두 핵을 갖다 이렇게 했으니 두 핵을 갖다가 세 핵으로 바꿨죠.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 핵을 갖다가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날 이 형태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형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렇게 쓰이는 요 글자의 해서 형태예요. 예서의 형태, 소전의 형태. 그 소전의 형태에서 요 글자를 갖다가 요렇게 표현된 요 글자가 그칠자란 말이에요. 그칠자. 이게 여기서 정의가 된 게 그칠자예요. 그러면 요 형태에서 나온 글자예요. 요 형태에서 나온 글자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요 핵이고요. 요 핵이 죄송합니다. 요 핵이 요 핵이고 요 핵이 요 핵이고
요 핵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요 핵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요게 그칠기라고 했으면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동영상을 안 찍을 때는 그냥 두 발이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놓여있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칠지라면 이것은 뭐냐면은 발불달이라는 걸지 발불달. 옛날 사람들이 밟다는 뜻에 발이라는 놈을 갖다가요 부인한 거죠. 발불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걸을 발자는요. 걸을 발자는 이 글자고요.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넣었을 때 이 글자는 걸을발이라는 글자고 이 글자는 발불탈이라는 글자고요. 이 글자는 글칠지라는 글자죠. 근데 발불탈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된 이 글자가 사역이단 말이야. 하나 둘 셋인데 사역인데 삼획으로도 표현인데 요게 요 핵과 요 핵을 한 핵으로 처리해가지고 여기과 여기를 한 핵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됐네. 이거 요 핵이 되고 요 핵이 되고 요 핵은 삐쳐서 이렇게 이것도 발불달이라는 거죠. 지금 두 발을 갖다가 좌우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발을 갖다가 위아래로요. 요 글자가 요 글자를 위아래로 표현하면은 요거 이렇게 되고 요거 밑에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요 글자가 그러니까 결국 두 발이 위아래로 놓여 있는 건데 발 앞에 발을 내딛고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오른쪽 발이라면 이게 왼쪽 발이다 이거예요. 이 걷고 있는 거에 지금 발을 내들여서 요 글자를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걸음 모자도 그칠기 조가 발불달자가 합쳐진 글자죠. 이 걸음 모자. 걸음 모자가 예? 적을 소자가 아니고. 근데 이 글자를 봐봐요. 이 글자를 이렇게 쓴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이체자로요. 이체자로 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걸음 모자를 시험 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쓰면 틀리게 채점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채점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이것이 이체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채점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도 통용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통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통용시키다 보면 이체자까지 통용시키다 보면 이제 많은 혼선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글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틀리게 채점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게 써도 통용이 되긴 해요. 근데 이건 통용시킨다고 해서 잘못된 글자를 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요 핵이 한 핵으로 처리되고 남은 세 핵이니까. 적을 소자처럼 쓰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걸을 발자를 했지만은 요 두 글자가 위아래로 쓰여지는 걸음 모자도 지금 살펴보는 상황인데요. 이 걸음 모자는 익히 쓰이지만은 그런데 이 글자는 이제 익히 쓰이지 않는 상황이죠. 대신에 하나의 부수자가 되면서요. 요 글자가 이제 들어가 쓰여지는 글자로서 이제 이런 글자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발, 이 두 발이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요 형태가 궁극적으로는 이 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제기가 있고 두 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각본문에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는 결국 걸을발자가 되는 상황이죠. 걸을발자가 되는 거 이것은 제기둘자는 콩둘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두 손을 막 붙이는 거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반개장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호대로면서 요 부위가 생략되죠. 요 부위가 생략돼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최초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요 글자 옛날 글자를 보면요 두 손으로 제기를 들고 두 발로 지금 어떻게 돼요? 제기라는 것이 제사를 지는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으려면은 하늘에다가 옛날 농경 시대 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사를 어디다 대고 지내요? 하늘에다 대고 지낸단 말이에요. 왜?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니까. 그러면 하늘에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낸다. 기우제. 제사 가운데 기우제를 지낸다고 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과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늘과 가까운 곳이 어떻게 이게 평야보다는 산이 하늘과 더 가깝고 아니요?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지금. 두 손에 제기에다 재물을 담아서 두 발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오를등자 아니에요. 오를등자. 그 오를등자의 위에 달라붙은 글자가 걸을발자예요. 걸을발자. 이런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걸을발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도 있어요. 이 글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손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요.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그래서 뭐 죽일 살자예요. 죽일 살자라든지 뭐 때릴 꽃자라든지 뭐 헐회자라든지 뭐 이런 식의 글자에서요. 죽이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손에 몽둥이 이게 칠수라는 글자거든요. 칠수. 손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상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살자가 되고 구는 구인데 치듯이 때린다고 해서 구타할 때 쓰는 때릴 구자 무너뜨리는 거죠. 쳐서 헐어내는 거죠. 그걸 헐회자 뭐 이런 데에서 뜻의 영향을 주고 있는 글자가 바로 실수자인데 여기서도 이제 뜻의 영향을 이제 쳐서 짓밟는 거예요. 상대를 밟을 이 글자가 음역화를 해요. 알죠? 자, 걸을 발자가 음역화를 하면서 쳐서 짓밟는다 이거죠. 근데 이 글자가 익히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 이 글자를 쓰냐면 이 글자가 다시 음역화라는 글자예요. 이 글자에다 활궁자를 갖다 붙여서 쓰여지는 글자.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글자. 활궁자가 하나 덧붙여졌어요. 여기 활궁자. 그럼 활궁자 빼고 남은 글자가 무슨 자죠? 짓밟을 발자죠? 여기 활궁자 빼고 남은 글자 짓밟을 발자. 짓밟을 발자가 음역화하면서 활궁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져요. 활이라는 게 화살을 쏘는 무기 아니에요? 그래서 화살을 쏜다고 해서 쏠 발자예요. 쏠 발자. 그래서 우리가 발사할 때 쓰는 발자고 쐈는데 나가지 않으면 불발이 되는 거이고 쐈는데 100번 쐈는데 100번 맞추면 백발백중이 되는 거죠. 쐈는데 나가지 않은 총알은 불발탄이 되는 거이고요. 근데 쏘게 되면요. 화살로 쏘게 되면 활이 앞을 향해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게 펼쳐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피다라는 뜻이 나오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필발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필발. 쏠발이라고 하기보다는 필발이라고. 개발한다, 만발한다, 뭐 할 때 쓰이는 거죠. 발전한다, 뭐 할 때 쓰이는 거죠. 오늘날 필발하고 있지만 원래 본래는 쏠발자예요. 쏠발자. 활궁자에 의해서 뜻이 있으니 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내친 김에요. 이 발자가 다시 음역화라는 글자예요. 또 살펴보는데 이렇게 쓰이면은 바른 발인데 손이 달라붙었어요. 손수자가 변하듯 제방변이요. 손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 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귀여우면 이렇게 아이고 귀엽다 이쁘다 하면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는다고 아이들 그런다고 손을 탁 치면서 왜 그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예쁘다 하고 만져주는 걸 다스려주는 상황인데 다스릴 발자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부를 하면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근데 반발하다 뭐 할 수 있는 발자예요. 또는 뭐 술병모에서 나온 글자죠 이게요. 다교자가 술병모에서 나온 글자 아니요? 여기서 30에 달라붙은 술규자 아니에요? 여기 술이라는 게 옛날 사람들은 곡물로 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즘 화학술도 있지만은 곡물을 갖다가 발효시켜 가지고 그래서 발효시키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곡물을 술을 담아 가지고 오랫동안 두어요. 오랫동안 두는 걸 술을 괴는 거예요. 괴는 술. 그리고 괴를발이라는 글자고 발효하다 할 때 쓰는 발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발효하다. 술이 동안 오랫동안이요. 묵혀두는 상황이 술을 괴는 상황이요. 괴를발. 뭐 술까지 붙여 술결발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물이 달라붙어 이렇게요. 물이 달라붙어요. 그럼 바른발인데 물이 달라붙기 때문에 물 관련돼서 물 뿌린다고 해서 물 뿌릴 발 그냥 뿌릴 발 하는 걸죠. 뿌릴 발. 자, 시들은 화초 같은 데다가 물을 뿌려줘요. 그러면 화초의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살아나죠? 활발하다 할 때 쓴 발자가 바로 일자예요. 예, 활발하다 할 때 쓴 그런 것처럼 활발한 것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툭 건들면 웃음이 까르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원래.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시대. 발랄한 때다 이제 발랄한 때. 재기 발랄하다 할 때 쓰는 발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걸을 발자가 짓밟을 발자에서 음역화로고 짓밟을 발자가 쏠 발자에서 음역화로고 쏠 발자가 다시 다스릴 발, 술결발, 뿌릴 발자에서 음역화로는데 처음부터 달라붙은 글자는요. 걸을 발자에다 달라붙은 것은 칠술자, 부술자. 그 글자에다 다시 활궁자. 그 글자에다 다시 소수자가 되는 제방변, 다교, 삼수변 다 이 부술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숫자만 하고 있는 이유가 부숫자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부숫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음이 이렇게 다 발이지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자라는 문자가 3,500년이 역사를 갖고 있는데 3,500년 정확히는 한 3,400년이라고 봐야겠죠. 각건문을 놓고 보면요. 각건문을 가장 오래된 문자로 놓고 보면은 한 3,400년에 걸쳐서 지금 쓰여온 문자인데 넓은 지역에서요.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오늘날에 있죠. 남한의 100배 정도 땅덩어리예요. 그 중국 한자를 중국 사람 자국문자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어제 김정혁과 오늘 김정이 다른 것처럼 한자도 글자 형태도 바뀌지만은 뜻이나 음도 바뀐단 말이에요. 음이 바뀌어요. 음이 바뀌는데 잘 알다시피 발자가 바로 비읍 더하기 아 더하기 니을인데 니을이 입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성자가 안 입을 자가 상황에 따라서 불어 익히는 말에서 할 듯이 여덟 팔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8월이지만은 이렇게 쓰면 8월이지만 다룰자고 8월이지만 처음 초자를 붙이는 순간 초 8월을 하지 않고 초 8일 그런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8월이 아니고 8일로 써야겠네요. 이렇게 쓰면은 8일이지만은 처음 초자를 붙이는 순간 초 8일을 하지 않고 초 8일 그런단 말이에요. 초 8일. 왜 니을자를 탈락시켰잖아요 지금. 자 그런 것처럼 입성자, 기역, 니을, 비읍 가운데 니을이 잘 탈락돼요. 물론 잘 달라붙기도 하지만요. 근데 니을자가 탈락되는데 없어지기만 하냐? 없어지는 대신에 발음하기 편한 음이 모음이 추가가 돼요. 흔히 니을자가 탈락되면서 입성자 니을자가 탈락되면서 모음 가운데 가장 발음하기 편한 음 전설모음이야. 그러니까 혀 끝에서 발음되는 거. 우리가 아기를 갖다가 애기 그렇게 할 때 이 모음이잖아요. 이 모음이 추가된다니까요. 이 모음이 추가되는데
요 비읍자가 있죠. 비읍자가 순음 계열 아니요? 미음, 비읍, 피읍이 서로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읍자가 피읍자로 바뀌면서 아하고 합쳐지면 파가 되는데 이 몸이 추가되면서 어떻게 돼요? 폐가 돼요. 폐가 되는데 그런데 몸이 또 변화가 좀 더 생겨서요. 요 폐까지 이렇게. 그래서 바로 지범자가 달라붙은 순간 요 글자가요. 이렇게 쓰이는 요 글자가 지범자가 달라붙은 순간 폐까지 이렇게. 발과 폐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은 바로요. 조금 전에 설명된 것처럼 수능 가운데 피읍으로 바뀌고 리을자가 탈락되면서 이음이 추가되고 그 이음이 추가된 모음이 다시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여의패까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집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지금 집이 한쪽이 무너진 요지금. 그래서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겠죠. 집을 폐한다 이거죠. 그래서 폐할 패자고 요즘에 학생들이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들이 자꾸 없어져요. 폐교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글자 쓰는 글자. 자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는지. 자 태폐제기사 뭐 폐허 노폐물 흘 때 쓰이는 폐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거를발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두 숫자로서 278번째예요. 278번째에 해당되는 모방자를 갖다 살펴봐야 되니. 한자 공부 사람한테 바이블로 여기지는 성경으로 여기질 만한 책이 설문회자예요. 설문회자. 근데 이제 설문회자가 소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풀이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풀이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설문회자를 제대로 참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책이 설문회자라고 보는데 이 설문회자에서는 모방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병선야라 해놓고요. 아우를 병자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아우르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고 거기다 사람을 한번 이게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사람을 한번 같은 글자에 아우를 병자. 병선자라고 해놓고 본떴다고 했어요. 본뜰 삼자예요. 본떴다고 했는데 두 개의 배에 생략된 형태를 갖다가 본떴다고 했어요. 설문회자에 이 글자와 관련돼서 설문회자에서 풀이가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놓고 또 이어서 묶었다 이거죠. 묶었는데 머리 부분을 갖다가 해요. 그러니까 뱃머리 부분을 갖다가 묶었다고 해서 총도 묶은 형태다 이거죠. 형 이렇게 설문회자. 그러니까 요 글자가 소전이에요. 이게 이제 설문회자는 소전을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했다고 했죠. 요 글자가 소전에 우리 이 책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두 배를 아우른 것이다라고 했는지 그냥 짐작은 그냥 이 말에 이 설명에 근거해서 미로 짐작해 보면 이걸 배로 보고요. 그러니까 두 배가 생략된 테니까 이걸 배로 보고 이 부분을 묶은 형태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의 배로 보고 이 부분을 갖다가 머리 부분을 갖다가 묶은 형태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딱 봐도 소전자형과 이 풀이를 봐도 이게 경강부의 설명일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갖다가 맞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풀이는 온당치 않다 온당치 않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뭘 갖다가 나타냈냐 이거예요. 뭘? 요 배우 관련돼서 설명을 했는데
배로 설명된 건 경강부에 시킨 설명이고 뭘 표현했냐 이거. 요 글자의 소진 형태를 조금 전에 썼다가 지웠지만은 요 글자의 근문 형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근문 형태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요 형태에다가 이렇게 근문 형태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요 형태가 손이 이렇게 덧붙여진 글자가 있어요. 문자 가운데 이것도 근문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정의가 된 글자가 뭐냐면요. 여기서 정의가 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자, 요걸 모방자의 근문자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거기다 손만 덧붙여서 이 형태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요 글자 박갈경자라든지 박가룬자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는 글자인데 이게 쟁귀례라는 글자예요. 쟁귀례. 이게 조금 전에 썼다고 했지만 박갈경자 이런 글자를 설명을 하면 쟁귀례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쟁기와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글자의 뜻이 쟁기니까 이게 지금 손으로 쟁기를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의 시즌은 박갈경자의 시즌이 쟁기례자의 요 부위가 지금 모방자인 거예요. 지금 요 부위 이렇게 쓰이는 요 부위가 이게 요 부위가 지금 모방자인 거예요. 요 부위에서 지금 핵이 하나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제가 조금 전에 거를발자 설명할 때 원래는 상형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나중에 쓰기 쉽고 보기 좋게 흙이 위한 인간의 욕구가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문자에. 이게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지금 요 부위가 모방자라고 했으면 요 핵이 지금 남아있는데 요것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달라붙은 허액이 지난 그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허액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날 쓰인 여기서 나무 목자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나무가 아니고 모방자에서 지금 허액이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나무 목자처럼 쓰이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나뭇잎은 뭐예요? 손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써야 표현해야 되는데 쓰는데 편함을 이것도 추구다 보니까 삐쳐서 첫 번째 걸 쓰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이 손이고 여기가 지금 쟁기 형태인데 이 쟁기가 어떤 쟁기냐? 이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은요. 신석기 시대는 뭐 수렵 채취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농사는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격적인 농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짓기 시작해요. 근데 청동기 시대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계급 사회가 되고 계급 사회가 되면서 지휘자고 피지배자가 생기고 지휘자는 피지배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문자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와 괴를 같이 해요.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때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요. 자, 이 시대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다. 이 벼농사도 이때부터 제대로 짓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짓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가는 도구가 쟁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파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쟁기를 뭐라고 하냐면 디지개라고 하는데 디지개를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굴봉이라고 해요. 굴봉. 팔굴자에다가 몽둥이 봉자를 써서 굴봉이라고 그래. 굴봉. 이게 그동안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굴봉.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 그 형태가 지금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형태인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굴봉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굴봉이라는 자체는 그냥 나무가 있으면 끝만 뾰족하게 해가지고 땅을 파는 거이고, 그리고 이제 좀 발전된 형태는 그렇죠. 따비를 갖다 사용해. 따비. 보습을 끼우는 따비 형태. 근데 따비가 외날 따비하고요. 외날 따비하고 쌍날 따비로 나눠진다며. 쌍날 따비로 나는데 외날 따비는 이렇게 구분나무에다가 발판을 이렇게 줘서 해요.
연할답이 이런 형태로 되는데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뭐냐면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 쟁기질이라는 게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려면은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할답에서 나온 글자가 쟁기질에 많은 힘이 들어가니까 연할답에서 나온 글자는 힘력자가 되고 쌍날답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모방자예요. 모방자. 이렇게 돼. 요것은 이렇게 요 형태가 요 형태인데 거기에 땅을 파는 그게 두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농경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농기구고 농기구한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냐? 땅을 파는 원시적인 형태 쟁기예요. 그게 따비요, 따비. 그러니까 모라는 것이 뭐예요? 모라는 것이 어떤 물체에서 거죽으로 툭 튀어나옴을 말한단 말이에요. 툭 튀어나온 그러니까 모를 나타내서 위해서 모난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모난 물건. 이 글자의 뜻 모를 나타내면 모라는 이 글자의 뜻이 뭔데 모라는 것이 어떤 물체에서 겉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인데 그 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난 물건을 이용해서 풀릴 수밖에 없는데 농경시대 때 이 한자를 쓰기 시작한 때가 농경시대라고 했잖아요. 농경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농경시대 때 모난 물건이 바로 땅을 파는 원시적인 쟁기 따비예요. 따비. 그 따비를 들어서 모방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쟁기레자도 그 쟁기레자의 근문 형태를 보면은 이게 모방의 형태의 모방의 형태란 말이에요. 모방. 그래서 설문의자에서 배를 들어서 설명한 게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분명히 모방자는 쟁기 형태에서 나왔어요. 쟁기 중요한 부위 땅을 파는 모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모가 이렇게 모난 부위 겉으로 툭 튀는데 튀어나온 부위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세모가 되고 4개가 있으면 네모가 되는 거죠. 네모가 되는데 주로 네모 형태로 쓰이면고 네모 형태가 바르기 때문에 바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르다. 그 네모 형태로 옛날 사람들은 천원지방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네모난 형태로 와가지고 거기서 4개 방향이 나오는데 동방서방 남방 북방이란 말이 만들어지고 방향이란 만들어지고 그 또 나가서 방법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이 바르다의 뜻으로 쓰이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학창시절 공부 잘하신 분들 상 받잖아요. 품행이 방정하다. 방정하다는 말이 방정 맞다기 방정으로만 알다 보니까 왜 상장에다가 방정이라는 말을 썼지 하고 의심을 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특히 더 그러겠죠. 문해력이 없으니까. 그 품행이 방정하다. 방정이 바로 이 모방자를 쓰는데 이게 바르다의 뜻이에요. 바르다. 바를 정자 바르다. 자, 그때 쓰이는 방자다 이거예요. 이 방자는 쟁기 형상에서 해서 요 쌍날 따위에서 그러니까 모방자가 나왔고 모방자에다 손이 더 붙여서 추가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쟁기레자예요. 근데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게 쟁기질을 할 때 쌍날답이나 예날답이나 쟁기질을 해서 땅을 팔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발판에다가 발을 갖다가 힘을 줘서 그러니까 발의 힘이 필요한데 발이 아니고 손으로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 쌍날답이가 모방자 형태에서 손으로만 붙잡고 있는 형태는 뭐냐면 짐승들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경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우경. 그게 우경이 쓰였던 시대에 이 쟁기를 갖다가 펴냈다고 생각해야 돼.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땅을 깊게 파가지고요. 그 신경법이라고 해요. 이 땅을 깊게 파가지고 혹시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착근이 잘 되고 여러 싹이 움뜯어나면서 또 뭐예요? 열매들이 풍부하게 맺힌단 말이에요. 그게 농업혁명이에요. 그게 우경을 사용해가지고 신경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농업혁명을 가져다 줬다니까요. 비약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난 거야. 이제 그런 시절로 관련된 쟁기가 바로 쟁기랬다고 봐야지. 자, 어쨌든 간에 모방자에 대한 설명이요.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쟁기모에서 원시적인 형태 쟁기인 쌍날따비에서 나온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 모방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 교재 볼까요? 교재 39페이지요.
보면은 본뜰방자가 있는데요. 이 본뜰방자는 모방자에다가 등글을 손에 책짓을 들고 다그치는 형태의 등글을 달라붙는데 방언방인데 다그쳐서요. 다그쳐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그치다 행위와 관련돼서요. 다그쳐서 내놓는 거에서 내놓을 방자 놓을 방자예요. 방생하다 방면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몸 바깥으로 공기를 빼놓아요. 방기. 여기서 나온 거 방귀에서 나온 말이 방귀 아니야 방귀? 그때 쓰인 글자예요. 방학할 때 쓰인 방자도 이 글자예요. 학교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으면은 너무 더워. 그래서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학교 바깥으로 내놓는데 근다고 해서 그냥 학교 바깥으로 내놓으면 학교 바깥에만 있냐. 집에서 활동을 할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방학 아니에요 방학? 자, 그런데 요 글자는 다시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붙었네요. 방은 방인데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큰다는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모방이 동물이에요. 사실은 모방이 동물. 그게 이 사람을 갖다가 따라서 배우고 본뜬다고 해서 본뜰방자 모방할 때 쓰는 방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저 자식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부모가 득달같이 쫓아가가지고 현수이가 뭐라고 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경찰서까지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본뜬다는 게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나쁜 친구 사귀고 나쁜 친구 사귀다가 그런 경찰서까지 가는 거야. 자기가 잘못인다 이거지. 친구가 잘못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글자는 방방자인데 방이라는 것이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자는 방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집 안에 들어가려면 지게문을 열어야 돼. 지게문. 그래서 지게호자를 갖다 붙여서 방방자에 안방 사람방 건너방을 때요. 노래방 할 때 쓰는 방자예요. 그 다음에 막을 방자예요. 막을 방자인데 언덕을 쌓아가지고요. 언덕을 쌓아가지고 적이 넘어오거나 또는 물이 넘어온 걸 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덕 붙자가 변화된 무슨 자예요? 자부방을 붙여서 막을 방자가 이루어지고요. 방어할 때 쓰는 글자예요. 불사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을 방자예요. 제주도 가가지고 개통초등학교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딱 떨어졌는데 개통초등학교가 어디인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나니까. 물론 요즘에 더 좋은 정보화 시대니까요. 핸드폰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상황. 이 글자가 오늘날이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졌잖아. 서울에 가지고 김서방 찾으려면은 물어야 된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찾을 방자를 말씀 문자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가정 방문을 때 쓰는 글자예요. 방한한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방문진사모 할 때 쓰는 방자가 바로 이거예요. 북방할 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해로울 방자예요. 방은 방인데 해롭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자를 붙였냐? 농경시대가 시작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다. 농사를 지을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남자 중심으로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무시되는 상황이야. 여자가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시되는 글자에 여자를 갖다가 붙인다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집여자 세 개 달라붙은 글자 아니에요? 또는 뭐 이런 글자라든지 뭐 시기할 글자 뭐 이런 글자 여자들이 시기하는 게 남자들도 시기하는데 해백불면 계집자를 붙였냐 이거예요. 이런 글자들이 여자를 무시한 글자라는 걸 갖다가 나타내 주는 글자인데 마찬가지고 해로울 방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집여자를 붙였어요. 방해하다 할 때 쓴 글자예요. 방해가 안 되면 무방한 거죠. 무방하다 그럴 때 쓰이는 방자가 이 글자고 그 다음에 꽃다울 방자인데 향기로울 방자라고도 하고요. 이 꽃이라는 게 식물이고 식물은 무슨 자를 붙여야 된다? 꽃한자에서도 보듯이 초두자를 붙여야 되죠. 풀초자 정확히 영어를 구사하니까요. 이게 풀초자고 이게 변형이 된 것은 초두를 붙여야지. 초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향기로울 방자, 꽃다울 방자가 되는 거죠. 책에 교재에 있어요. 지금 대충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교재를 보세요. 그리고 이 방자가 쓰여지는 말은 향기로운 나이, 해년자가 나이의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방년의 나이일 때 써요. 20살 전후의 여자 나이.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툭 건들면 웃음이 나오는 나이. 까르르 세상 만사가 걱정이 없는 거죠. 방년의 나이, 뭐 방명록,
뭐 할 때 쓰는 방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실을 갖다가 명주 같은 데서 실을 뽑아내는 행위와 관련돼서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휘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잣다라고 해요. 잣다. 누에꽃이 같은 데서 실을 뽑아내는 일 갖다가 잣다 한다고 해요. 자을방자예요. 자을방자. 실을 뽑아내는 일 때 실사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 잣다고. 그 옛날에는 누에꽃이 같은 실을 갖다가 뽑아내는 게 방적해서란 말이에요. 방적기에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방적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실로 옷감을 만들어요. 그 옷감 같은 걸 만드는 모든 일을 통치는 게 뭐예요? 길쌈이요. 그래서 이걸 자을방 또는 길쌈방 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옷감과 관련돼 가지고 면방이라든지 혼방이라든지 뭐 이럴 때 쓰이는 뭐 글자도 다 이 글자를 갖다 쓰고 있어요. 자을방자 또는 길쌈방자. 이게 한자를 통해서 한자를 하면 어휘력이 굉장히 신장되는 게 이런 생소한 말이 작다 이런 어휘를 갖다가 알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동네방자예요. 동네라는 것이 사람이 집을 짓고 모여 사는데 그러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 그래서 흑도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동네방자예요. 동네방자고 여러 동네들이 어울려서 곳곳에 있는데 그런 걸 갖다 표현할 때 전국 방방곡곡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방방곡곡이 옛날 신문사에선가요? 신문사에선가가 시험에 한번 나온 걸 본 적 있어요. 방방곡곡을 쓰라고. 방방곡곡을 어떻게 한자로 쓰냐고. 근데 많이 쓰긴 한데 방방곡곡이라는 말을 많이 쓰이는데 방이 뭐인지 곡이 뭐인지 이를 잘 모르는데 곡자도 골곡자를 쓰냐 구불곡자를 쓰느냐 이걸 놓고 혼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불곡자의 구불곡자. 방방곡곡이 바로 이 글자에다가 구불곡자를 써서요. 이렇게 쓴다는 사실이요. 자, 뭐 신라방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도 이 방자니 동네방자. 그 당나라에 세워졌던 신라 시대에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만든 동네가 바로 이 신라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름방자는 고기에 기름이 있으니까 고기 육자가 변화된 육자를 붙여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을 때 쓰는 방자예요.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는데 긴 머리털이 서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관련되는 글자는 부숫자가 머리 늘어질 표라는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비슷할 방자가 되는데 요 방자는 이제 뭐 방불하다 뭐 이럴 때 쓰이는 게 흡사목과 방불하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요 글자를 갖다가 쓴다는 거라도 되고 방어방자는 고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물고기 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다목방자가 이제 다목방자가 좀 문제네요. 이게 문지방을 때 쓰는 방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지방이라는 말 쓰잖아요. 집에 문지방 위에서 서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재수가 없다고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문지방이 밟거나 서면은 옛날 어른들이 밟거나 서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문지방이 한자로 이렇게 문문자에다가 땅 쪽을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지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양쪽에 문설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문설주. 위에는 인방이라고 하고 밑에가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지방이에요. 이게 문지방. 이 대문에도 있어. 대문에도 있어가지고 대문에도 어떻게 돼요? 이게 턱이 높을수록 옛날 고관대작 때 턱이 높아. 이게 벽사임에서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이게 함부로 이걸 딛고 건너뛰어서 지금 문안 마당으로 들어서고 또 방 안으로 들어서고 오는 상황인데 이 방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다목방자라고 하는데 다목이 뭐냐 이거예요. 다목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게 다목이 아니고 단목에서 나온 말이 단목. 단목이라고 해가지고 단목이 뭐냐 불글단자에다 나무 목자를 쓰는 글자거든요. 나무의 일종이에요. 단목이라는 나무가 있어. 근데 그 나무가 붉어가지고 붉은 염료를 갖다가 만들 때도 이 나무를 써요. 이 나무에서 주목도 붉은 염료에다 쓰지만은 주목과 다른 나무예요. 단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가 붉은기 때문에 붉은색이 벽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동짓날 팥죽 끓여가지고 벽에다가 뿌린 이유가 뭐예요? 붉은 걸 보고 귀신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붉은 나무를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벽사의 의미가 있어. 이게 아무로 들어오지 말라 이거야. 사악한 기운이 사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옛날 사람들이 문지방을 이 단목을 썼는데 이 단목에 니은자를 어느 순간 생략해서 다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다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단목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단목. 그 단목이 붉은 나무고 이게 벽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거닐방자는 길을 거닐어요. 길을 걸으면 사거리 이의 반쪽에서 나온 글자 이 글자를 갖다가 생략했죠. 방황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이게 사거리 길고 관련된 글자. 그 다음에 두루방자가 있는데요. 우리 이 교재에 보면 이어서 두루방자가 있는데 두루라는 말이 골고루 널리 뭐 빠짐없이 이런 뜻이 있어요. 빠짐없이 있는데 이게 방자가 모방자가 어떤 모양에서 나왔다? 원식인 형태의 생긴 이 쌍날따비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따비 이렇게 된 따비 모양인데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위로 갖다 달라붙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 문자의 상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그 형태가 위로 옮겨가기도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쟁기의 볕이요. 볕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쌍날답이 이 부분은 땅을 파면 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흙이 일어나면 여기에 흙이 이렇게 가서 부딪히면 양쪽으로 골고루 이렇게 펼쳐져. 이 역할이 그거야. 골고루 흙을 갖다가 땅을 읽을 때 쌍날답으로 땅을 읽을 때 일어나는 흙을 갖다가 골고루 펼쳐지는 역할을 이 쟁기의 볕이 해요. 그래서 골고루란 뜻과 관련된 두루라는 뜻을 이게 거기서 이제 마치 설립자처럼 이렇게 해요. 설립자 비슷한 형태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요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쟁기의 볕을 나타내고 이게 두루 펼쳐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두루방자예요. 두루방자. 곁으로 두루 이렇게 흙을 갖다가 일어나는 흙을 곁으로 두루 펼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루방자가 되고 여기 이제 변방을 때 쓰이는 방자인데 요 글자에다가 다시 사람이 달라붙으면은 방은 방인데 곁에 있는 사람 관련돼서 상대방을 때 쓰는 곁방자가 되고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나무인데 조그만 나무 글씨 같은 걸 뭐 썩은 나무를 때 쓰는 조그만 나무 조각을 갖다가 말하는데 그게 이제 패요. 패. 문패 할 때 쓰는 패라고 생각하면 돼. 문패, 상패 뭐 할 때 쓰이는 명패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면 명패 뭐 할 때 쓰는 패방자예요. 패방자고 이 이름 같은 걸 쓰는 나무 조각이라는데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면은 급제한 사람들 갖다가 나무 조각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딱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합격자 대학교 합격자 발표 이렇게 오늘날 종이다 써서 이제 걸어놓지만은 그게 없어. 그러면 그게 낙방이야 낙방. 낙방 할 때 쓰는 이거고 또는 이게 조그만 이제 종이 조각과도 관련이 되는데 입춘이 되면은 입춘 대길 뭐 해가지고 딱 문에다 걸어놓은 걸 입춘방이라고 그래. 입춘방. 뭐 이럴 때 쓰이는 방자가 바로 이 패방자예요. 그 뭐 제사 지낼 때 글 써서는 지방할 때 쓰는 방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헐뜯을 방자예요. 비방하다 할 때 쓰는 방자죠. 회방을 놓다 할 때 쓰는 방자죠. 그놈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방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죠. 말. 그래서 말씀원자를 붙여서 쓰면 헐뜯을 방자가 되죠. 그 다음에 오줌통 방자예요. 방광할 때 쓰는 방자. 인체의 한 부위를 나타낼 때는 무슨 자를 흔히 붙인다? 고기육자. 몸의 뜻. 고기육자가 고기란 뜻에 몸의 뜻이 있다고 했죠. 육중하다는 이런 말에서 고기가 무거운 거냐 몸이 무거운 거죠. 요 글자를 갈래치면 육자로 해야 되는데 육자를 붙인 글자들이 뭐 내내자라든지 또는 뭐 가슴 흉자라든지 배복자라든지 허리옷자라든지 뭐 다리각자라든지 몸속에 들어서 뭐 간간 쓸개단 뭐 이런 헛밥에 이런 글자들 다 이 글자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오줌통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방광을 쓰는 글자예요. 방광. 자, 어렵지 않죠? 자, 부숫자만 알고 있으면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모방자와 관련된 글자들이 꽤 많았지만요. 이 정도로 정리해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꽤 많은 글자들이 금방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흰백자인데요.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자, 여기서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